야망을 품은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의 목표를 좇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권력, 돈, 그리고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은 결코 적은 노력을 통해서 가볍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절반, 때로는 4분의 3을 온전하게 바쳐야만 아주 어렵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품은 사람들은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낭비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우 엄격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 속에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확립된 습관은 쇳물이 형태를 잡는 거푸집과 같아 결코 구부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옥처럼 그들을 올가매며 벗어나려 해도 쉽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야신가들은 대개 50살이나 60이 되었을 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마음껏 쉬며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그들의 야망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열정이 사라져버린 순간 그들은 마치 주인을 잃은 개처럼 길을 잃고 맙니다. 세상은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는데도 어째서 이토록 표정이 어두운 걸까?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못했기에 진정한 흥미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엄격한 습관과 행동 규칙 속에서 살았고 그 자신이 만든 사고방식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세기 동안 보통 사람들의 삶을 멀리 해왔기에 이제 다시 평범한 세계로 돌아가려 해도 녹아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망을 품는 사람들은 강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인생의 3분의 1을 편집 광적인 노력에 바쳤고 나이가 들어 이제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낙담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달려왔지만 정작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깊은 공허함 뿐입니다. 책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에서 아놀드 베넷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의 뛰어난 기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아침, 오후, 저녁까지 일에 매달리며 인생을 자신의 특별한 목표에만 바친다. 그 과정에서 평범한 삶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멀리하고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야망에 찬 사람들은 들에 핀 꽃들을 생각해야 한다. 젊었을 때 기분 전환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지 못하면 자신의 나이대에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삶만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망을 가진 사람들보다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일생에 걸쳐 다양한 즐거움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먼 미래에 10년 동안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흑자를 내기 위해 현재 40년을 스스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삶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긴 세월을 단편적인 경험 속에서 보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그저 목표를 이루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데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소모하기보다 오늘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야망이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벼운 기분 전환조차도 할 줄 모르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면 성공은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삶.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목표 달성이 정말 최고의 행복일까? 아놀드 베넷